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과 독일어 독해 연습 어느새 11강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강부터는요, 근데 기존의 1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에는 읽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그리고 답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면, 요번에는 1강부터 10강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는 구문이랑 그 안에 들어있는 문법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문장의 그 구조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세요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설명하는 그런 세부 심화 과정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있는 프린트물이 아츠파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다루기보다는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구문 이해를 해가지고 그 중간에 조금 뭐랄까 그 갭을 좀 줄여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내용상으로 텍스트상으로 새로운 건 아니지만 다시 1강부터니까,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인하이트 아인스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상으로는 다 아실 거고 사실 답도 다 맞춰봤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동안에 혹시라도 부족했을 듯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라든가 혹은 구문상의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더 이상 뭐 답 맞추고 할 건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 문장 내에 있는 중요한 표현들을 바탕으로 볼 텐데, 자, 첫 번째 봅시다. Entschuldigung ist noch frei라고 했죠. Entschuldigung. 자, Entschuldigung 하면은 영어로 여기서 excuse me에 해당하는 건데, Entschuldigung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Entschuldigens, 네, 갑자기 entschuldigen Sie 해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bitte를 붙여 entschuldigen Sie bitte라고 할 수도 있고 entschuldigen Sie 할 수도 있고요. 한 단어로 entschuldigung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어적인 표현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entschuldigung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schuldigung 하는 표현을 듣게 돼요. 그래서 뭐지? schuldigung인가? 하고 듣게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면 ent라는 발음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빨리 entschuldigung인데 넘어가서 마치 schuldigung인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준, 그다음 n을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tsh 좀 쓰면 요렇게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schuldigung 하고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어적인 표현이고 엄밀히 말하면 entschuldigung 혹은 entschuldigen Sie bitte 요렇게 가야 된다. entschuldigen Sie 혹은 entschuldigung이 돼야 되는 거고, 구어적으로 entschuldigung 이렇게 말하기도 앞에 t가 있어요. ts 하면 돼. 그래서 entschuldigu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독일에 생활하시거나 혹은 생활 독일을 익히실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야, klar, bitte, hier, ich bin Thomas. 자,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는 표현 뭐뭐가 있었죠?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Ich bin 뭐뭐뭐 하는 게 있었고, ich heiße 뭐뭐 하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세 번째가 mein Name ist가 있었죠. mein Name ist 해가지고 쓰는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mein을 조금 깨끗이 써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mein Name ist 해서 쓰는 게 있었죠. 앞에 나메가 있네요. 또 써네요. mein Name ist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독일어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대체로 독일어 명사 가운데 에로 끝나는 단어들이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 그랬어요. 다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외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남의 에로 끝났네. 그러니까 디 남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확하게 남성 명사로 der Name입니다. der Name. 디 남의 아니에요. der Name입니다. 요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 특히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der Name라는 거. 끝에 에로 끝났지만 여성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니까 my name is였겠죠. 만약에 저기 여성이었으면 형용사 어미 변화하는 것처럼 my 내 여기서 I 그 정관사 부정관사 어미 변화하는 것처럼 my 내 남이었을 텐데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mein Name ist 노미나티브죠.
그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말하는 표현으로 ich bin 하거나 ich heiße 하거나 mein Name ist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문장 guten Tag, was möchten Sie trinken 하죠. was möchten Sie trinken. 자, 여기서 möchten이라고 하는 녀석은 독일어의 아주 대표적이고 또 흔히 잘 쓰이는 뭐예요? 조동사죠. 독일어의 조동사는 특징이 뭐예요? 조동사를 쓰고 나서 문장 맨 뒤로 본동사가 넘어가서 동사 원형인 infinitive,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독일어 문장의 특징이죠. 영어는 조동사가 쓰이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죠. 동사 원형이 그 뒤에 바로 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독일어는 동사 원형이 문장에 어디로 간다? 맨 뒤로 간다라는 그 특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어와 독일어를 넘나들면 문장 구조가 희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영어를 쓸 때 늘 그게 문제거든요.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독일어의 동사를 맨 뒤로 보는 것처럼 영어도 동사가 뒤로 자꾸 밀려가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꼭 어쨌든 독일어의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möchten 다음에 그러면 격변화는 sie 주어인 sie에 따라서 möchten 하고 사실상 동사 원형을 쓴 거고 동사 그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trinken 하고 또 한 번 동사 원형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was möchten Sie trinken 하면은 무엇을 여기선 이게 아쿠사티브죠. 무엇을 trinken에 대한 목적어로 무엇을 möchten Sie trinken 드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번에는 묻는 표현으로 뭐 먹을래로 was 예를 들면 넌 möchtest du was möchtest du essen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was möchtest du 너는 essen이니까 뭐 먹고 싶니? 무엇을 du 네가 möchtest essen 먹고 싶니? möchten 동사는 그래서 영어의 want에 해당합니다. want 내지 want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뭐뭐를 하기를 원한다, 좋아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문장 맨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was möchtest du essen 혹은 was möchten Sie trinken, was möchten Sie haben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뭘 가지고 싶으세요? 이제 haben 동사는 물론 가지다 외에도 식당에서 haben을 쓰면은 뭘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되죠. 그래서 was möchten Sie haben? 이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möchten 동사 뿐만이 아니라 또 조동사 뭐 있죠? wollen이라든가 sollen이라든가 혹은 뭐 좀 전에 했던 möchten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면 müssen 뭐뭐 해야만 한다. müssen이라든가 혹은 dürfen 허가를 받은 dürfen 같이 이렇게 수많은 조동사들이 있지만 항상 어떻다? 이거에 대한 본동사는 문장의 맨 뒤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이게 독일어의 특징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자, müssen하고 dürfen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해요. nicht를 붙여야 되는데 자, 영어에서 must not을 하면 뭐죠? 금지죠. 금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You don't have to는 뭐예요? 너는 뭐뭐 할 필요 없어. 근데 you must not을 하면 뭐예요? 너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not이부터 달라지는데 그런데 독일어에서 müssen 동사하고 nicht가 붙으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가 돼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du musst nicht 이렇게 쓰면 너는 뭐뭐뭐 할 필요 없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뭐라고 뭐뭐에 대한 그 동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du musst nicht alles essen. 너 모든 걸 다 먹을 필요는 없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Du musst nicht 예를 들면 alles essen 요렇게 쓰면 너는 nicht alles니까 모든 걸 다 먹을 필요는 없어. 혹은 auf einmal이라고 쓰면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Du musst nicht alles auf einmal essen. 한 번에 다 먹을 필요 없어. 예를 들면 Du musst nicht alles essen. 너는 모든 걸 다 먹을 필요는 없어. 이게 영어로 must not을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모든 걸 먹으면 안 되죠. 하지만 독일어는 그게 아니라 너는 그 모든 걸 nicht alles, 모든 걸 다 먹을 필요는 없어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 그 금지의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dürfen이에요. 이 dürfen에다가 nicht를 붙이면 du darfst nicht 이렇게 써버리면 너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Sie dürfen nicht eingehen. 들어가시면 안 돼요. Sie dürfen nicht eintreten.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 Sie dürfen 예를 들면 뭐 nicht alles essen 모든 걸 드셔선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식으로 그 영어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dürfen과 müssen의 nicht가 붙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그 다음 문장이 문제인데 보시면 자, ich nehme Cola. 나는 그럼 콜라를 선택할게요. I will take. 여기서 이건 영어의 take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take도 뜻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독일어의 name도 뜻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name의 뜻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굉장히 많은 범위에 쓸 수 있으니까 name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적으로 단어 하나하나 뜻을 외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 쓰임을 익히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문제인데 und was nehmen Sie? was nehmen Sie?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건데 잘 보세요. 그 다음 문장 Ich möchte bitte einen Latte Macchiato und ein Wasser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조동사 얘기하면서 뭘 설명했어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조동사 다음에 문장 맨 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장 맨 끝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동사 원형이 어때요? 없죠. 없잖아. 그래서 문장이 안 끝났는데 왜 마침표가 찍혀 있지? 동사 원형이 없는데 Ich möchte bitte einen Latte Macchiato und ein Wasser 해놓고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게 지금 어떤 식당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식당이든 뭐든 펍이든 어딘 간에. 그래서 뭔가 주문한 상황이잖아요. Was nehmen Sie?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Ich nehme 하고 답변이 사실 그거잖아요. Was nehmen Sie?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Ich nehme 저는 이걸로 할게요. 대답하는 건데 거기다 조동사 Ich möchte bitte einen Latte Macchiato und ein Wasser 해놓고 여기에 이 동사가 맨 뒤에 nehmen 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상 여기다 굳이 네이밍을 안 써도 뻔한 거죠. 라떼 마키아토하고 바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라떼 마키아토하고 바서를 예를 들면 식당이니까 당연히 먹겠죠. 마시든가. 그런데 라떼 마키아토는 und ein Wasser trinken 해도 되고 다 되는데 nehmen, take 써보면 그냥 뜻이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미 was nehmen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을 또 쓰지 않아도 möchten 동사 자체가 또 원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라떼 마키아토 한 잔하고 물 한 잔을 원합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이미 말이 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네이맨을 다시 쓰지 않고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주 그 칼같이 문법을 적용한다면 맨 뒤에 동사 원형이 빠졌습니다. 본동사가 빠졌습니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어적인 상황에서라든가 이렇게 생활 독일어를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 독일을 쓰는 표현에서는 굳이 이 뒤에다가 뭐예요? 동사 원형을 쓰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통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Ich möchte bitte einen Latte Macchiato und ein Wasser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은 만약에 이 뒤에 지금 우리가 name하고 알고 있지만 이 뒤에 들어갈 알맞은 동사를 찾아 넣으세요. 보기를 주겠죠. 1, 2, 3, 4, 5 해가지고 그런 걸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대학교에서 보통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격을 보셔야 돼요. 목적어에. einen 라떼 마키아토죠. einen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ein Wasser죠. 자, Wasser는 참고로 das Wasser 중성이고요. einen 할 수 있는 건 사실 뭐밖에 없어요? 남성밖에 없잖아요. 남성일 때. 남성일 때 아쿠사티프가 einen. 자, 기억해 봅시다. ein, eines, einem, einen. 그리고 여성은 eine, einer, einer, eine. 중성일 땐 ein, eines, einem, ein 요렇게 갔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아쿠사티프라는 걸 눈치를 바로 채셔야 돼요. 실제로 einen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남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를 보면서 얘는 본동사가 바로 뭐다? 본동사가 반드시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녀석을 넣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해석상으로도 찾아낼 수 있지만 만약에 보기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동사들이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2차 검증이 되겠죠. 그게 바로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요럴 때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면서 얘네가 아쿠사티프지 그러면 본동사는 그에 또 맞게 반드시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걸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 동사를 골랐는데 걔는 목적으로 다티프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문장과는 성립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helfen 같은 거죠. helfen. helfen 같은 경우는 datif를 필요로 하죠. 그런 것들. antworten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사를 외울 때 단순히 뭐 대답하다, 뭐 help는 돕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당 동사들이 그 뒤에 어떤 격을, 어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표현도 하나 같이 보고 싶은데 woher kommt ihr라고 돼 있어요. woher kommt ihr. 자, 너 어디서 왔니? 네, 출신지를 볼 때 woher kommt ihr, woher kommst du 이런 표현 쓰죠. woher kommst du, kommst du 이렇게 묻죠. 자, 이것도 kommst du 가지 마시고 woher kommst du 이렇게 kommst du 가볍게 혹은 kommen Sie 하면 되겠죠. C일 때는 woher kommen Sie. 자, 이거 콤맨지 아니고 콤스트도 아니에요. 커맨. 큰는 아니고 그는 이건 진짜 더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문장은 왜 했냐면 woher kommst du? 라고 물었지만 woher kommt ihr? 했지만 이 문장을 사실은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wo 예를 들면 kommst du 해놓고 her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wo kommst du her?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woher kommst du와 같은 거예요. 또 wo kommen Sie her 할 수도 있고요. wo kommt ihr her 할 수도 있어요. 요 woher로 한 단어로 만드느냐, wo하고 her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장 처음과 끝으로 나누느냐,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독일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질문할 때 wo kommst du 시작을 해버렸어. 이거 아닌데 나 woher comes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끝에다가 here를 재빨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wo kommst du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로 here 같은 경우는 자 here하고 hin이 문제인데 자 써서 보여드릴게요. here하고 hin의 차이점. 자 여기서 지우고 자 헤어 같은 흰을 먼저 하게. 흰은 요거고요. 헤어는 요렇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너 어디가? 라고 할 때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wohin gehst du? 라고 배웠죠. wohin gehst du 혹은 wohin gehen sie? 라고 배웠죠. wohin gehen sie? wohin gehst du? 했죠. 화살표 방향을 바꿔야 좀 더 서로 이해하기가 좋겠네요. 자, 흰 같은 경우 요렇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가는 거. 자, 요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사실은 wo gehst du hin 하고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wo gehen sie hin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wohin gehen sie, wohin gehst du 할 수도 있지만 wo gehst du hin, wo gehen sie hin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hi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here는 다른 어디서로부터 이렇게 오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woher 어디로부터가 되는 거. woher 어디로부터가 되는 거죠. from where가 되는 거죠. wohin은 그 where to가 되는 거겠죠. where to 이렇게 where from 하고 where to 이렇게 장소를 나눠서 hin과 here를 가지고 woher comes to를 가지고 wo comes to here 할 수도 있었고 wohin gehen sie 같은 경우도 wo gehen sie hin 할 수도 있었다는 걸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하려고 또 이제 그 강좌들을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이것들을 새로 필기하거나 새로 적지 마시고 기존의 프린트물에다가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woher comes to 혹은 wo comes to here라고 했을 때 대답 어떻게 하죠? ich komme aus였죠. ich komme aus. 자, ich komme aus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출신지를 말할 때 쓴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에는 성이 없죠. 남성, 여성, 중성 구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성이 존재한다고 했고 네덜란드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복수형으로 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니덜란드라든가 die Vereinigten Staaten 하는 것도 있겠죠. 복수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단수지만 미국은 이런 식으로 states잖아요. 그 영어에서도 복수형이라는 걸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wohnen 같은 경우는 전치사 in 어디 어디에 삽니다 란다 그랬고 kommen 같은 경우는 어디로부터 옵니다 해서 aus라는 거. 그래서 ich komme aus였고 ich wohne in이었죠.
요 두 가지는 사실은 기초적인 표현 중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색칠해서 커맨 동사는 아우스하고 도시 쓴다는 거, 혹은 나라 이름. 그런데 그 wohnen 같은 경우는 in 하고서 도시 혹은 나라를 쓴다는 거. 그래서 ich wohne in Stuttgart죠. 나는 슈투트가르트에 삽니다. 요것도 앞으로 슈투트가르트 이러지 마시고 슈투트가르트 이렇게 독일어답게 읽으시면 좋겠네요. 자, 커맨일 땐 아우스 도시 혹은 나라 이름, wohn일 때는 in 하고 도시 혹은 나라 이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스위스나 터키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은 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스위스 성이 어떻게 되죠? 디 슈바이츠죠. 여성이죠. 디 슈바이츠.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럼 스위스에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스위스 삽니다. 에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wohne 요거까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죠. 이거 어미 변화하는 거, 격변하는 거 이것까지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법 썸타기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25분에 한 다음에 뭐 쓴다고 전치사? in 쓴다 그랬죠. 그런데 자, 한 번 더 조심해 봅시다. in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in은 다티프를 그 다음에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둘은 어떻게 구분해요? 이동이 나타나면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면 아쿠사티프고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티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wohnen 같은 경우는 장소 이동이 아니죠. 나는 어디에서 사는 거죠. 그 위치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다티프인 거예요. wohnen in 다티프 이렇게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냥 wohnen in까지가 아니라 wohnen in 다티프.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die Schweiz 여성 명사죠. 얘를 다티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die, der, die. 이거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자, 남성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관사 변화 시작. der, des, dem, den. 기억하시죠? 여성은 die, die. 중성은 das, des, dem, das. 그리고 목수형일 땐 die, der, den, die.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물을 마시면서 하려니까 좀 흐름이 중간에 끊기는데 어쨌든 ich wohne in 다음에 뭐라고요? dativ. 그러면 얘는 die Schweiz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요? ich wohne in 해놓고 dativ, ich wohne in der Schweiz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ich wohne in Korea, ich wohne in 서울, ich wohne in 해놓고 일반적인 나라 이름에 도시 붙이면 되지만 스위스나 터키처럼 성이 있는 경우는 그걸 맞춰서 써줘야 된다. ich wohne in der Schweiz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zusammen oder getrenn트라는 표현 같이 낼 건지 따로따로 낼 건지 독일에서는 getrennt 따로따로 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도리어 함께 내는 경우가 더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볼 때 zusammen oder getrenn트라고 물어볼 텐데 요거를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강에서 필요했던 주요 어떤 문법적인 요소라든가 구문적인 표현들을 같이 다뤄봤고요. 앞으로 2강부터 10강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훑으면서 중요 문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복습하는 게 되겠죠? 단어 철저히 외워두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